지금까지는 제가 여기서 생산을 한다고 뭐 광주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서울이나 이런 데 큰 곳에 갔다가 다시 광주로 와야 되는데 생산한 곳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뭐 스마트 그리드를 만든다든지 네. 이런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화가 다 같이 이루어져서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는 것은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희망찬 이제 꿈과 계획 하에서 열심히 뛰어야 될 시간인데 김재섭 비대위원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둡습니다. 표정이 아무래도 지금 당 어둡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정치권에 들어서 처음 맞아보는 대선인데 네. 거기는 이제 열흘이 1년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많은 하루만 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열흘에 1년씩 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일 늙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답답하죠.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예. 저희 지지자들 얼마나 답답하실지 제가 좀 걱정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지지율도 많이 저희가 빠졌고 네. 그간에 있던 내용도 수습이 안 됐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예. 안 좋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위기일수록 그래도 조금 다잡아야 된다는 위기감들은 훨씬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안 된다. 예. 후보도 이러면 안 되고 예. 대표도 이러면 안 되고 네. 선대위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는 확실하게 형성이 지금 돼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예. 그 과정 속에 있는 진통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짧게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김재섭 의원이 생각한 해결책 뭘까요? 해결책이요. 다 양보해야죠, 뭐 서로. 다 모두가 다? 무조건 정권 교체 하나만 마음 바라보고 비우고? 가는 거. 그 각자의 기대되는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에게는 정책 비전을 그 국민들께 이야기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고, 예. 당 대표는 그 안에 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당에서 나오는 분란이나 잡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김종인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더 메꿔주는 그 새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각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네. 잘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선대위 갈등도 봉합을 못하면서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럼 대통령 하면서 막 청와대 안에서도 막 다 사퇴하고 막 나가고 막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랑 싸워야 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과 싸우는 모습이 이 여당에서 봤을 때도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태가 수습이 안 될 것이고 후보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 뭐 답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유, 그런 저 흉악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새해 첫날이니까요. 뭐 첫 날은 아니지만 첫 화요일 방송이니까 우리 한번 정치권의 갈등은 갈등이고요. 정책은 우리 국민들 위해서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무척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원전 관련한 부분은 이해관계도 첨예하고 그렇죠.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뜨겁고 첨예한 분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대변인께 이재명 후보의 정책 중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어요. 감원전. 네. 예, 그 입장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이 아니고 감원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은 그 네. 수명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음. 대신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것은 계속 짓고 근데 앞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건 짓지 않고 네. 이게 이제 감원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탈원전은 마치 있는 것을 막 부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새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 방점이기 때문에 네. 감원전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설명이 적절하고 탈원전 했다가 괜히 오해를 좀 많이 사지 않았나 이런 면에서 네. 용어를 바꾸신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 사실 지금 최지은 대변인 말처럼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이 뉘앙스 때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맹렬하게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원전은 어떤가요? 감원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최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예.
탈원전 기조 자체가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많은 비판들을 해오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이제 전기료가 오르게 되면 국민들도 이 탈원전의 부작용을 실감하시게 될 텐데 탈원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고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탈원전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형성되었었고 국민들도 그런 여론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탈원전이란 말은 차마 못 쓰겠고 탈원전은 해야 되겠고 하면서 나온 게 사실 감원전이고 네. 뭐 이재명 후보의 이런 말 정책을 그냥 말 정도만 바꿔가지고 사실은 내용은 하나도 바꿔지 않는 것들이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선택적 모병제 같은 것도 네. 사실 모병제가 아닌데 모병제라고 네. 얘기하는 것처럼 감원전이나 탈원전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기존의 탈원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했던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가원전인가요? 원전을 더 짓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원전을 예. 필요한 경우 더 지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이 감원전 뭐 내지는 탈원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예. 원전 자체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산업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네. 뭐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그 밑에 하청 기관들이 실제로 막 폐업을 하거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하면서 산업 자체가 확 꺼지고 중간에 핵 원자력 공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하면서 실제로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실제로 원전과 관련돼서는 해외 수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필요한 경우 더 지어야 된다라는 기조를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제로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육성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원 대변인. 저는 감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한국이 면적 대비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원전이 한 24개 있고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영구 처분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 폐기물을 그 원전에 이렇게 좀 임시적으로 두고 있는데 예. 그게 2023년이 되면은 벌써 두세 개 원전에서는 포화가 돼서 그 폐기물을 어디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원전을 뭐 심지어는 가원전 하자라는 윤석열 후보도 네.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 한마디도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 뭐 지역 주민들 특히 부울경 지역에 원전이 많은데 그럼 그분들도 다 원전 뭐 경주를 포함해서 폐기물이 자기 동네 오는 건 다 반대를 하시는데 예. 그럼 윤석열 후보 그 서초동에 뭐 그 폐기물을 가져가는 건 찬성하시는지 뭐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죠. 폐기물 문제는 어떻습니까, 김재섭 위원님? 아니요, 폐기물 지금 안정성 관련돼서도 네. 사실 이게 그 전형적으로 이 원전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호도하는 방식인데 말하자면 밀집단이 가장 뭐 원전 설치된 게 높다. 이거는 사실 설계 방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뭐 위험한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나라에 설계된 그 가압수로 방식이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안전도나 폭발 위험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설계가 아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후쿠시마가 터졌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여러 원자력 발전소들이 터질 염려가 있다. 사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폐기물에 얘기고요. 대한 얘기인데요. 폐기물과 네. 관련된 말씀도 같이 드리면 네. 우리가 지금 경주 방패장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지금 10만 드럼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기존에 우리 8년치 정도가 들어가면은 나머지 2만 드럼 정도가 남아요. 이게 우리가 확장 계획이 있는데 80만 드럼 정도로 이게 316년 동안 우리가 비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준이. 중저준이 예. 그 핵폐기물 같은 경우에 거기다 대고 고준위 그 핵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분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우리가 이 비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핵 폐기물 가지고 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사능에 오염된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0만 년 동안 그 방사능을 분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성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것이 싼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놓은 원전과 또 짓고 있는 원전이 탈원전이 아니고 감원전이기 때문에 새로 안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 충분히 활용해도 2030년까지는 원전으로 생산하는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하면 2030년쯤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보다 더 많게 가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은 원전이 더 싸지만 2030년 되면은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면서 아하. 원전보다 더 싸게 된다는 것이 발전 단가 자체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예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더 싼 것이 예측이 되고 네. 이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할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유, 경제성 너무- 어떻습니까? 김재석 의원. 경제성은 지금 원전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게 10년 후 10년 후 이야기입니다. 2030 지금. 아니, 너무 30년 당연한 이에요. 것이고 지금 10년 후도 중요하지만은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원전을 폐기하자 이런 게 그 원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원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원전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나중에 더 이상 짓지 않겠다. 음. 있는 거 그만하겠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설계 수명이 다 닿으면 그다음엔 여기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계 기존에 수명을 다 있는 다한 것은 다음에도 그대로 하고 실제로 예. 고쳤으면 얼마든지 더 연장할 수가 있고 지금 경제성 이야기하는데 경제성은 원전만큼 지금 좋은 게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간단한 예로 들어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전기료 많이 오르고 오히려 탈원전을 함으로써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쓰는 아이러니가 생기지 않습니까? 재생연료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풍력, 뭐 파력, 뭐 조력 이런 거잖아요. 근데 태양광. 이런 것들은 거는 굉장히 간헐적이잖아요. 하루 종일 꾸준하게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사실 화력에너지로 일정하게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지금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사실 지금 당장 10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를 다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는 그 말 자체가 산업을 위축시키고 원전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 네. 산업은 어떻습니까? 최 전 대변인. 저는 원전에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가 돼야 되고 거기에 예. 대한 지원은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원전이라도 원전 산업, 원전 연구, 수출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충분히 뭐 수출은 뭐 충분히 한다고 하기보다는 네. 당장 이제 그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측면에서 앞으로 10년간은 원전이 더 싸니까 예. 그때까지는 좀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원전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은 보통 원전 짓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네. 오늘 짓는다고 해도 2030년 넘어서 짓는데 그러면 오늘 신재생 에너지를 짓는 것이 2030년도에는 더 싸고 안전성의 위험이 덜하고 이러니 차라리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로 짓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네. 에너지가 싸지 않습니다. 2030년부터는 더 싸집니다. 30년 말씀하시더라도 2050년 뭐 우리가 탄소 완전 배제가 한 2050년 정도 실현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그 정도로 두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우리 전기 저장 장치가 우리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이런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저장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 저장 장치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화재도 잘 나고 이래서 실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고 재생 에너지 해야죠. 발전시키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당장 우리가 감원전 내지는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원전의 개발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UAE 수출한 지 벌써 몇 년 뒤에 하나도 수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말한 대로 핵융합과나 이런 데서 지금 이 자퇴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지고 연구비 지원도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고 애초에 신규 개발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집트에서 네. 1조 원 단위인가요? 그 원전 수주 소식이 들긴 네, 네. 들렸죠. 예. 저는 세계적으로도 감원전 하고 있는데 이 2030년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싸진다는 거는 우리의 예측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싸지는 변곡점이 2030년 전에 온다라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감원전이냐 아니냐를 볼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 전환의 그 큰 흐름인데 네.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했던 것처럼 그린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한국의 수출 품목으로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 중에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을 내어놓으셨는데요. 에너지 생산부터 사용하는 때까지 생산, 유통, 뭐 판매, 소비까지 이렇게 피가 몸에 흐르듯이 이렇게 잘 윤활이 되도록 네.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서 생산을 한다고 뭐 광주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서울이나 이런 데 큰 곳에 갔다가 다시 광주로
광주로 와야 되는데 생산한 곳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뭐 스마트 그리드를 만든다든지 네. 이런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화가 다 같이 이루어져서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는 것은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목표는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래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술 수준보다 높아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부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려야만 그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때까지는 김재섭 위원님 말씀은 원전의 의존도 유지하거나 조금씩 높여서 그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이 탈원전 혹은 감원전 때문이다.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 김재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탈원전 때문이죠. 예, 왜냐면은 그 원전 비용 자체가 네. 가장 싸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었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에너지,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화력 발전, 대체 이걸로 어쨌든 원전이 그 원전에서 생산되는 양을 메꿔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메꿔야 되고 그거는 원전보다 훨씬 더 비용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생산 비용 단가가 그런 의미에서 원전을 줄이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원 대변인. 사실이 아닙니다. 네. 원전 생산한 전기량이 지금까지 준 게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도 줄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량이 지금 짓는 것보다 주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1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짓는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보다 더 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량이나 원전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전기료 상승에 대한 논의는 국제 유가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이 국제 유가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좀 계속 안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마지막 2년에 전기료가 거의 안 올라서 동결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료가 좀 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이지 이것을 원전이랑 결합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한전 적자가 작년에 4조 원이었습니다. 적자가 4조 원이었고 그 발전 자회사들도 흑자가 감소하거나 적자로 돌아서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제가 한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사실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싸고,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정책으로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탈원전이라고 하면은 원전 하나 있는 것을 뭔가 폐기를 해야 탈원전인데 아무것도 돌아가는 것을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작년에 탈원전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름 유가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화력발전소 이용 자체가 증가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럼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겠죠. 전기 생산에. 그런데 그러면 근데 탈원전이라고 원전의 하면 역할이라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감원전이라고 바꾼 것이 약간 이런 오해를 낳기 때문인데, 네. 탈원전이라는 건 우리가 마치 지금 원전 생산을 안 하는 것처럼 오해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요. 현재는 준 게 없다. 원전 생산력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문제 하나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경북 울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두 후보 입장 첨예하게 다르던데요. 김재섭 의원님.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사 재개? 왜냐하면 지금 돈이 더 들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3, 4억이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산에서 뭐 돈을 더 투자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주저주저하고 뭔가 저해되었던 원전 산업을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고, 원전을 지면은 최소한 그 정부 내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5, 6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신한울 3, 4호기라도 지금 재가동을 건축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빠르게 지금 전기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결국 국민들이 이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지금 수단에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원 대변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감원전이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짓던 건 그대로 짓고 새로는 짓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 신한울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선에 있어요. 짓던 거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초기 단계고, 그렇다고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틀림없이 들어갔거든요. 부지랑 이런 것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안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 좀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어놓으셨는데, 네. 저는 뭐 충분히 유동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좀 차별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예. 저는 이것은 뭐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다시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탈원전과 감원전이 말만 바뀐 건 아니네요. 정책 네. 실제
방향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네요. 짓던 것을 어떻게 네. 할 것이냐에 예.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책발굴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